1타 수학 예비고일 설명회 일반고 설명회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타 수학 예비고일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1타 수학 원장 윤상문입니다. 네, 1교차가 심해요. 1교차가 심하고 이제 또 원서 쓸 날이 점점 더 다가워지고 아이들의 마음도 하루하루 바뀌고 친구 따라 이렇게 막 어디 갈래 이러다가 또 집에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고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다른 학원들은 입시 설명회 하면은 서울대 입시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런 설명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희 관심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관심사 있게 맞게끔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강동구의 일반적인 학교, 일반고 하면은 대략 9개 정도 학교를 손을 잡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영, 광문, 그런 다음에 강동구, 강일구, 선사고, 상일여고, 명일여고, 그리고 조금 열애지만 둔촌구, 그리고 동북고, 동북고도 강동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덕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일반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영 외고가 있고, 배제고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남학생들의 선택은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 1차, 일단 배제고 질러보고, 그러다가 2차, 나 한영 가야 되나, 광문 가야 되나, 이러다가, 강동으로 운 나쁘면 좀 빠지고 이러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여학생들을, 뭐라고 할까요? 딸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맘때쯤 정말 고민들이 많으세요. 진짜 고민이 많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또 학교하고 맞는 것도 필요하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10개 학교를 다 하면은 너무 오래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준비한 건 4개 학교를 좀 준비해 봤고요. 한번 보시면서 좀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따로 한번 이렇게 상담 전화 주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시작할 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 수업의 중요성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타 수학의 어떤 관리들, 그 다음에 커리큘럼과 1차 개강 시간표, 그리고 저희 강사. 오늘은 한 분 빼고는, 저랑 해서 3분이 같이 할 거라서 4분이 하실 건데, 한 분은 오늘은 안 나오시고요. 하여튼, 3명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중학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중학교 수학은 절대평가죠. 90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 우리 아이 하나 틀렸니, 못 틀렸니, 그리고 또 시간 부족해서 틀렸어요라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 가끔 가다가 배제중, 상일중 가끔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서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좀 시간 부족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위치를 솔직히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면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점수들을 받아갖고 와요. 첫째가 있으셔서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좀, 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충격이 조금은 덜한데, 첫째한테 오는 그 충격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점수야? 이런 그런 상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왜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겠죠. 우리 아이들 코로나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세대를 지나고 났더니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뎌합니다. 그냥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하는 걸 또 저희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또 그래 네가 행복한 게 우선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극복을 못하는 친구들도 아직도 많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부하는 양이 당연히 차이가 나죠. 공부하는 양이 차이가 나요. 저희 지금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이쪽 중3 1학기 전체입니다. 중3 1학기 전체를 적어놨고요. 고1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학기 때 제곱근, 루트 배우는 거죠. 그리고서는 루트 더하기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
공부하고 뭐 정수 부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정수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인수분해 이야기합니다. 2차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어머님들도 기억하시는 근해 공식 이런 것들 외우게 되고요. 그리고 활용하고 뭐 그래프 나오고 그래프의 활용. 여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넘어가시면 일단 중간고사를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가 6단원이에요. 가끔 한영고가 2차 방정식까지만 볼게 뭐 이렇게 좀 시험 범위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럴 때도 있고요. 학교 행사가 있으면은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2차 함수까지 보고요. 많이 나갈 때는 그 다음 단원인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원이 제가 좀 러프하게 이렇게 썼는데요. 일단 아이들 틀리는 단원이 이쪽이에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러네. 이쪽은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확장성이 있다라면 나머지 정리라는 건 아이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킬러 단원이 되는 거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소수, 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2차 방정식 나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건 달라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풀러라라는 개념이라면 이쪽에서는 실근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근의 합이랑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역시 킬러 단원이 등장하게 돼서 어려운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범위도 확장이 될 뿐더러 깊이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 똑같은 고등학교 1학년, 똑같은 뭐 출발선에서 자, 우리 3월부터 열심히 해볼까? 그거 농담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중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친구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들을 많이 할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시작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아이 뭐 공통 수학 1은 한 3바퀴, 4바퀴 돌렸어요. 뭐 시험 보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 학교 시험지 풀어도 뭐 7, 80점대는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한 번 돌렸으면 됐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알고 가도 그 문제 푸는 시간이 5분, 10분 걸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갔어요. 그럼 도형의 방정식은 중위권과 상위권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요. 중위권 아이들은 도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저희가 뭐 쉽게 말하죠. 야, 그래프도 그려야지. 도형도 좀, 그림도 좀 그려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벽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수학은 수에 대한 연산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면 식이 등장하죠. 문자. 문자의 도입, 그 식이 등장을 한다면 고등학교 수학의 대부분은 식의 연산이고 그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진행하던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깊은 차이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준비했어도 준비를 안 했어도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시험 점수를 받았을 때 일단 그 점수에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주변 아이들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1등급 나올까 2등급 나올까. 배제는 1등급과 2등급의 간극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넓지 않아요. 1등급, 2등급의 간극이 넓지 않은데 일반고로 가면 1등급 아이들은 잘합니다. 일반고 1등급도 뭐 무시 못해요. 잘해요. 근데 2등급 폭이 넓어졌잖아요. 2등급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2등급 상위권과 2등급 하위권의 갭은 되게 커요. 그래서 일반고를 갔을 때 우리 아이가 2등급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어디서 좀 잘못 이렇게 정보 전달을 받다 보면 1등급 10% 세대니까 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근데 그 뭐라고 하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시범 운영하는 학교에서 올 1등급 한 학기, 올 1등급 몇 %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많아야 3%를 못 넘어간대요. 그게 이제 1학기, 2학기 그렇게 해서 5학기의 체제로 저희가 내신 종합을 내보면 정말 올 1등급은 몇 명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의대를 지원해서 가는 거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입이라는 문을 들어서야 되는데, 대입 전략은 고1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뺑뺑이로 명예욕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나요? 하여튼 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희 원하지 않아도 가서 막 펑펑 울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배재중 출신 아이예요. 배재중 출신 아이가 배재고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둔촌고에 갔습니다. 둔촌고에 가서 1학년을 다녔습니다. 1학년을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배재고 안 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아이는 둔촌고 전교 1등을 하고 의대 갔어요. 궁극적으로 의대 갔는데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놀던 친구인데, 여하튼 그런 거 보면 결과가 또 안 좋다고 너 또 거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학교에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데이터죠. 저는 2008년부터 이쪽 지역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로 한 18년 정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저게 절대적이야는 아닙니다. 절대적이야는 아닌데, 어머님들이 한번 그래도 우리 아이를 보내는데 저런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이 먼저 나왔네요. 자,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할 때 막 몰아서 하고, 또 쉴 때는 쉬고, 그리고 친구들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남학생들도 많지만 여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어머님들이 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딸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꼼꼼할 거고 뭐 할 거고, 제 친구든 선배든 이렇게 여고에도 계시고 남자 고등학교도 있고,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 얘기예요.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하러 가기 너무 싫다. 땀 냄새가 막 너무 엄청나다고. 근데 이제 여고 선생님은 1교시 가기가 너무 싫다.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렇게 글들을 좀 읽다 보면은, 우리 아이인가? 우리 친구 따라 이렇게 강남 가는 그런 친구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때 뭐 강남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놀러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할 때는 그래도 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놀 때는 좀 놀고, 그렇게 분위기를 좀 휩쓸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한영고를 한번 생각해봐라. 공부를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제가 그랬죠? 열심히 할 때는 한다고요. 열심히 할 때는 한다고. 그래서 학업 분위기는 일반고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한영고는 남녀 합반이 아니죠. 이렇게 남자 여자를 다 갈라놔요. 그래서 솔직히 남고분해나 여고분해나 비슷한 남녀공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학교 2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영고 2학년 정도 되면 반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뭐 아이들 요즘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뭐죠? 태블릿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아이들 그거 갖고서 뭐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게 뭐 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 일반고 중에서는 한영고 괜찮죠. 그러면 여기 갔을 때 뭐라고 할까요? 강점을 갖는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할 때 한다고 했죠. 그래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서술형이 보통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서술형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 근데 또 서술형 이러면은 어머님들 풀이 과정을 다 일일이 꼼꼼히 써야지. 아니요. 일단은 풀어야 돼요. 일단은 풀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나오고 감점을 당하는 게 낫지, 그거 꼼꼼히 쓰겠다고 5분, 10분 이렇게 써갖고 그 문제 맞았고 다른 문제 다 틀리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뭐 다른 학교도 다 그렇지만 남녀공학으로 갔을 때 남학생들이 가장 피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수행평가. 여학생들 정말 난리 아닙니다. 꼼꼼해요. 남학생들은 딸 같은 아들은 괜찮은데 정말 아들 같은 아들은 오늘이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볼 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감은 좋은데 열심히 안 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이 한영고 갔다가는 그냥 정시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남학생은 저는 배제고를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근데 이제 한영고에는 일단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학교는 어딜까요? 우리 아이는 학교랑 학원은 잘 다녀요. 군말 없이 잘 다니는데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들 이렇게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되게 잘 아신다고 어떻게 보면은 착각하실 때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성격과 집에 있는 성격 달라요. 저 깜짝깜짝 놀랄 때 되게 많습니다. 학원에 오면 그렇게 얌전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만 가면 네 상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근데 뭐 오면은 말 잘 듣고 얘기하면 되게 밝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숫기가 없다. 그래도 수학은 그래도 좀 괜찮다. 자, 이거는 관점이에요. 수학에 대한 관점. 그래서 수학을 그래도 괜찮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느 학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광문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고랑 광문고는 일반고 치고는 인원이 좀 많아요. 지금 좀 탈한영하고 뭐 이렇게 좀 있지만 그래도 400명을 유지합니다. 400명대를 유지하는 학교가 솔직히 강동 지역에서는 일반고에도 있지만 송파만 가더라도 없어요. 네, 송파만 가더라도 많아야 뭐 지금 이번에 그래도 네 포레온 들어오면서 뭐 동북고도 좀 늘어나고 했지만 지금 400명 단위를 갖고 있는 학교는 이 동네에서는 한영고랑 광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영고, 광문고에 들어가면 학원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한영고 그러면은 광문고 한영고 그러면 일단 광문고에서 국어 그랬을 때 이보라 선생님 국어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둘째가 됐다라면 당연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회나 이런 데 갈 때 가끔 물어봐요. 첫째세요, 둘째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둘째라고 했을 때는 저 윤상문입니다. 이러면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첫째일 때는 제 이름 대도 몰라요. 뭐 저분이 뭐 그런가 보네? 그러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국어 이보라 선생님이 광문고를 하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영을 안 하셨었어요. 광문고만 하시고. 근데 내년부터는 한영도 보라쌤이 국어를 수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영고 갔을 때도 국어에 한 가지 또한 네, 좋은 선택지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뭐 서울 아카데미에 계신 조희석 지금 원장님으로 올라가셨는데 조희석 원장님은 네, 광문고에서 또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한영이나 광문을 갔을 때는 학원 선택에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옆에 지금은 대치 명인에 계신 뭐 왕대박 선생님, 박대왕 선생님인데 이름을 왕대박이라고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분도 한영고 전담으로 하시면서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분도 내년에는 광문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한영과 광문을 갔을 때는 그만큼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이라든지 학원들을 그래도 잘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문고는 일단 부교재가 한영도 부교재가 있어요. 한영은 작년까지는 직전알이라는 강남 대치권에서 나왔던 시험지를 가지고 만든 문제집입니다. 올해도 그 문제집에서 종종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절대등급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등급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예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 특강 시간에 학교에서 절대등급을 진행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네, 한영은 딱 그 범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창규 선생님이라고 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수학의 셈 관련된 저자세요. 뭐 짱시온 뭐 이런 거. 그래서 연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네, 출판 뭐 이쪽을 좀 잘 이용하시는 게 한영입니다. 그래서 한영은 부교재 선택해도 좀 어려운 부교재예요. 네,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부교재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숫자도 바꾸고 그래요. 근데 이제 광문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광문은 올림푸스라는 EBS 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좀 낮췄을 때는 올림푸스 유형 뭐 이런 것들로 네, 교재를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 25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엄청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근데도 100점이 분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기 없는 친구들한테 그래도 자기 공부해서 시험 보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1학기 중간고사 그 시험지 가지고
광문이 그때는 먼저 시험을 봐서 배제 아이들, 저희 반 아이들한테 시험 보게 했더니 저희 반 아이들 뭐 한 30명 정도가 100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부터는 또 어려워졌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이들 점수도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은 70점대 나왔습니다. 76점, 75점 뭐 이 정도. 1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컷은 60점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선을 잘 못 밟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광문고에는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휩쓸리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뭐 극상위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친구. 왜냐면 관계자가 있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좋아하진 않으실 텐데 광문고에 가면 분위기 휩쓸리는 게 너무 쉬워요. 남녀 합반이기도 하고 네,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교우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둘째, 뭐 첫째 다니셨으면 다 아세요. 그리고 광문 가면 이제 아마 조만간에 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광문 설명회가 있어요. 그때 아마 이야기 하실 겁니다. 야, 우리 학교는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네, 야자를 시킨다. 독서실 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시키고 있어요. 한영도 없앴다가 요즘 PPAA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영외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영외고를 되게 좀 이제 프라이드 있어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 이사장님이라고 할까요? 근데 외고가 요즘 대원외고는 당연히 넘버 1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영외고가 넘버 2였어요. 근데 요즘 어디에 많이 밀리냐면, 대일외고에 많이 밀려요. 지금은 현지. 이렇게 말하면 또 다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네,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PP도 만들고 A에도 만들고 뭐 야자도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일반고가 잘 진행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어머니들이 믿고 맡기시면 안 된다. 항상 감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휩쓸리지 않고 자기 공부하는 학생한테 어울린다. 휩쓸릴 것 같으면 남학생은 오히려 진짜 배제를 보내시는 게 나아요. 배제들끼리 어울려서 휩쓸려 다니는 게 그나마 공부를 합니다. 그나마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복학습으로 점진적인 성취감. 제가 그랬죠. 막 우수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자기 할 거 하면 된다. 하다 보면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광문고는 좀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네 강동 지역에 이제 빅3 하면은 배제, 한영, 광문인데 이 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 어디 가지? 또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될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기는 좋다고 해요. 우리 아이 뭐 센 이런 거 풀면 기본기는 잘하는데 조금만 난이도를 높이면 어려워. 힘들어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벽을 느꼈다. 벽을 뛰어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그냥 벽을 느끼면 그게 나의 한계야 이렇게 인정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 또 역시 뭐 그래도 차분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어디 학교가 좀 그래도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근 지역에서는 그래도 강동고를 좀 추천해 볼까 합니다. 강동고는 전체적으로 좀 아이들이 밝아요. 그냥 밝아요. 해맑어요. 저희 지금 6층에서도 강동고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저 지나다니다 보면은 모르잖아요, 저를 잘. 그래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좀 밝아요. 밝은 아이들이 많고. 시험 출제는 솔직히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어렵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 때가 좀 더 어려웠었던 것 같고 2학기 중간고사 왔더니 1등급 컷 60점, 2등급 컷 50점 뭐 이래요. 근데 뭐 시험이 그러면 엄청 어렵나 보다 그런데 아니요. 그 시험지 가지고 뭐 배제 갔으면 아마 1등급 컷 80점대 후반, 중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분위기 달라요. 분위기가 다른데 저희 반 아이 중에 강동구 아이가 있어요. 그냥 정말 그 아이는 딱 저 스타일이에요. 시키면 해요. 꿋꿋하게.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거 시킨다고 하면 포기하는 아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아이가 이번에 92점 받았어요. 1등급. 60점하고 92점이니까 전교 1등이 이렇게 하나인데 90점대가 걔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80점대도 한 명, 70점대가 두 명 이렇게 그래서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여하튼 강동고에 가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좀
네, 자기 벽을 느꼈으나 가서 어떻게 보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2학년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1학년, 2학년이 좀 달라요. 2학년 제일 잘하는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솔직히 걔는 배제 갔어도 전교권에서 다툴 아이예요. 근데 이제 와갖고 자기 거 하겠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 2등급이 없어요. 전체 다 1등급입니다. 그 아이랑 2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거 진짜 잘해요. 딱 자기 거. 열심히 하고 놀 거 딱 놀고. 클라이밍 이런 거 좋아해요. 좀 유명한 친구예요. 이 동네에서는 키도 190 넘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친구인데 그 아이랑 이렇게 비교하다면은 강동구는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준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아이도 지금 막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걔가 전교 2등 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에 가서 괜히 치고 막 이러는 것보다 거기서 성적이 나와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나 지켜야 될 게 있네. 그러면서 생기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있네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학생. 남녀공학이면 항상 그렇습니다. 남녀공학이면 항상 그렇고 꼼꼼한 성격으로 실수하지 않는 학생. 왜냐면 난이도가 다른 시험지들은 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 하나씩 하면은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던 9등급 체제에서는 하나씩 떨어졌었는데 뭐 지금 5등급 체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지 난이도는 조금 쉽게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면 아마 우리 아이는 여기에 맞겠는데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좀 아직 안 나왔을까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학교입니다. 우리 애는 시키는 건 다 한다. 정말 근데 시키는 것만 한다. 그리고 욕심도 없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보통은 남학생도 있지만 여학생들이 그렇죠. 딱 내신 공부하면 고단원만 공부합니다. 고단원 잘해요.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말고사 시작하면 또 고단원만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는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학교예요. 상해여고고요. 상해여고는 1학년 1학기 때는 이번 연도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안 나눠줬어요. 이상했어요. 왜 프린트를 안 나눠주지? 근데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에요. 10% 세대인데요. 하나 틀리면. 1학기 기말고사 때도 역시 두 개까지인데 두 개도 점수 좀 크면은 2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전반적으로 3개 틀린 아이들이 1, 2등급을 다퉜어요. 그리고 역전하기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쉽게 나왔으니까. 근데 2학기 들어서면서 아이들한테 프린트 한 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프린트는 별건 아니었고요. 모의고사 프린트였어요. 모의고사 프린트였고, 그 중에는 시험 문제들이 또 대부분 있었지만, 눈에 가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문제 나오겠는데 하고 해서 저희 반도 이제 풀려봤는데, 그 문제 숫자 바꿔서 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했더니, 한 장이라고 했지만, 조율을 했더니,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갔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등급 컷이 30점 만점에 24.4예요. 그러면은 한 두세 개 틀려도 1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객관식은 1.4점, 주관식은 2.3점 이렇게 나오니까 24.4면은 5.6점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식 2개 틀리건 실수해서 틀려도 1등급이 나왔다. 그리고 2등급 컷은 19점대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가 19점대까지 내려갔다라면 솔직히 공부를 안 한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학교만의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확한 정보들을 좀 알고 학교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고는 제가 볼 때 지금 4개 학교를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 학교는 한영고 같아요. 나머지는 강문고는 아직도 자기가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강동고는 그냥 내면은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에서 뚝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느낌? 상해여고도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느낌? 그런데 상해여고는 원래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학년 아이들은 수능특강 부교재를 다른 학교는 수능특강 4호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프린트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여학교죠. 주고 여기서 좀 해봐. 이거 잘하면 다음 거 해줄게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1등급 싸움을 하려면 그 프린트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 해야긴 해야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여학생들입니다. 학생 본분에 충실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생.
그런 학교 아이들이 이제 상일여고 쪽을 좀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상일여고도 인원이 좀 늘었어요. 강동 지역의 인원이 지금 고등학교 인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어머님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호랑이띠죠? 네, 우리 아이들이 호랑이띠, 백호띠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좀 많이 또 조금 늘었던 그런 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2년 뒤에 이제 청룡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인원이 좀 느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지역이 지금 일반고 학생들 인원은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명일여고 그러면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손해본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도 일단 입학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 220명이면 1학년 시작할 때 보면 한 40명이 없어요. 뭐 하남구로 전학 가고 뭐 광남구로 가고 막 이렇게 인근 지역으로 좀 전학을 가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일반고를 전향을 할 때 좀 고민하신다라면 우리 아이의 성향도 좀 봐주셔야 되고, 진취적인 것들이 있는지, 분위기 휩쓸리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보시는 잣대와 학원 선생님들이 보시는 또 잣대가 다르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한번 우리 아이 성향이 어때요? 과제량이 좀 잘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학교들이 또 있죠. 그 외에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또 가자 하고면 이제 남녀공학 쪽에 성덕고 있죠. 성덕고는 조금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고 또 그 학교도 강동구랑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네,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덕고를 갔을 때 나쁜 점이라고 하면은 수능까지 이어지기가 좀 힘들다?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덕 아이들이 좀 학원을 이 동네로도 잘 안 다니고, 어디 다니지? 저 잘 모르겠는데, 고민해보면 안 다니는 애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강동 지역이 학원가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하면서 그래도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겨울방학 들어가시면서 수학 공부, 과학 공부는 정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아이 국어랑 영어를 고민하게 되실 때는, 국어는 뭐 설명회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문법 이야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적으로 한번 봐라. 그러면은 뭘 나오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냐? 그것들을 학기 들어가서는 절대 못합니다. 학기 들어가면 저희 진짜 공부하는 게 내신, 수행,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이 지역 이때는 선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요, 그냥 현행 공부만 열심히 시킬게요, 이게 더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렇게 나오는 학교들이어서 이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신 대비 프로그램, 우리 학원에서는 일단 학교별 부교재 및 프린트는 기본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올림포스, 절대 등급,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문제집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좀 나뉘어져서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학교별로 좀 나뉘어지는 수업은 3월부터 시작이 돼요. 3월부터 시작이 되고, 배제야 12월 29일이면 발표가 나지만 일반고는 2월 한 1, 2일 날 그때쯤 발표가 나니까 그거 나온 다음에 겨울방학 잘 마무리하고 3월 개강할 때부터는 약간 학교별로 조율되는 그런 학원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뭐 당연히 이쪽 강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송파 지역, 강남권에 있는 학교의 시험지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다른 지역인데, 아니면 강남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쪽 지역에서 유행했던 문제들은 이 지역에서 당연히 유행합니다. 그리고 올해 광문고에서 봤던 시험지가 내년에 강동구 시험지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라는 게 어찌 보면은 좀 정해져 있는 상황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저희는 일치월장이라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타수학에서는 일치월장이라는 내신 교재를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시간 이제 재서 50분 시간 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치웠나요? 저기 보면은 저도 시간이 이렇게 재는 칠판 끝에 조그맣게 있지만 네, 스톱워치 켜놓고 아이들한테 시간 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50분 다 주고요. 중간 이후로 넘어가면 45분, 40분 이렇게 좀 시간을 줄여요. 물론 반이 네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이들이야 이러면 당연히 50분을 계속 제공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훈련을 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수학 실력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수학 실력이 좋아서 오히려 한 문제 꼬이면 말아먹습니다. 근데 그냥 점수 연습되고 버려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 잘 따와요. 그리고 매번 시험 문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건들고 뭐 조건을 건들다 보면 오류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그 오류에 대해서 제시를 보는데 그 오류 때문에 그 시험을 망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까지도. 그래서 저번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험지 이렇게 줄 때 잘못된 문제 있었을 때 그걸 수정해서 주냐? 아니요. 그냥 그대로 줍니다. 잘못된 문제. 알고도 줘요. 만약에 누가 그걸 시험 보다가 물어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요.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전에는 말 안 합니다. 일부러 틀린 시험지로 틀리게 봐라 이거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가까운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오면은 50분 정도는 항상 시험 보고 그거에 대한 오답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틀리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아이들 틀리면은 저희들 다 기입을 해요. 그래서 많이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점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일타 스페셜이라는 프린트를 만들어서 최종 점검을 시키면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 학원 홍보였고요. 다시 정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정보로 넘어갈 거는 이겁니다. 선행. 학교 공영방송 이런 거 보면 선행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정승재 선생님 나오셔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현실적이진 않죠.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시작했을 때 달려가는 친구와 자 이제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야 우리 걸음마 해볼까? 그런 친구가 결과가 똑같을까요? 저희는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2달밖에 안 돼요. 기말고사 대비 기간도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달이면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3월 달에 시험 범위 한 바퀴 돌려요. 다시 겨울방학 때 했다고 하지만 3월에 한 바퀴 돌리고 4월부터는 문제를 열심히 풀립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를 막 다시 만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 같은 느낌으로 선행이 안 되어 있다라면 선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의 등급을 그냥 막연하게 희망적인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좀 공부를 할 때 그래도 여기까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선행 진도 과정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배제고, 한영고, 광문고에서 흔들리지 않게 1등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배제는 지금 아이들 보면은 정말 아무리 못해도 지금까지 대수는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과목이요. 그래야 그 친구들하고 비빌 수 있어요. 그리고 2학기 과목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적분 원도. 그러지 않으면 배제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영은 어떠냐? 한영도 상위권 1등급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은 그만큼 공부되어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이 지역에 그렇게 있다가 배제 갔니? 한영 갔니지. 한영 가면 조금 못하는 애들이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도 한영에서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도 저는 아무리 못해도 대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바퀴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광문고 가서 상위권 나오는 친구들, 강동고 가서 상위권 나오는 친구들은 꼭 대수를 지금 끝내지 않았어도 그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하고 자기 거 하는 아이들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 수학인 공통수학으로 넘어가면 공통수학 2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그 체계를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겨울방학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공통수학 1, 2까지는 한 바퀴 돌려 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행은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선행은 어찌 보면 알면 돼요. 너 이 단원 알아? 너 지수할 줄 아네? 지수 연산도 하네? 로그도 하네? 야, 너 잘한다.
이러면 끝나겠지만 고등학교 와서 하는 선행이 있어요. 저희도 방학 때마다 선행이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멈추면은 당연히 점수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집요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기를 벗어나는 집요함으로 선행 수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방학이나 방학이 되면 오전에 아이들 솔직히 시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와서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시락 쌓아주고 가라고. 너 일어났어? 가!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오는 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이제 사는 동네는 이 동네는 아니고 이제 중계 쪽에 살기 때문에 중계동으로 지금 아이가 학원에 다니는데 쉬는 시간 20분 안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이가 밥을 먹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기가. 학원 가니까 그쪽도요. 도시락 싸달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저희 와이프가 계속 싸줘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나도 도시락 싸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시죠 어머니? 남편 도시락은 힘들어요. 네. 아이 도시락은 당연하죠. 아이 도시락은. 그래서 좀 어머님들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하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불러내주신다면 저런 작업들이 집요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는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통수학이를 풀 줄 안다로 끝나면은 당연히 시험 지어서 안 나옵니다. 저희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수를 따게끔 점수를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적화시키는 연습도 시키는 거고 이런저런 상황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전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수학, 실전 개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꼼수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전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지 아이들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비 고1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고2 겨울 올라가는 고2 겨울방학만 되더라도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할 것도 많고 과학 과목도 이제는 투 과목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만큼 중요한 게 과학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일타수학 원장이지만 저는 수학 과목보다 또 어떻게 보면은 과학 열심히 하라. 너 과학 해야 된다. 과학 한 번도 안 봤다고? 야 그건 아니야. 무조건 봐야 돼. 왜냐면은 이과로 진학한다. 이과 문과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과목들이 있잖아요.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하고 또 학교 가려면 권장 선택 과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학 안 하면 안 돼요. 과학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그 배제고 설명회 할 때도 마지막에 YG 원장님을 제가 모셨어요. 저도 YG 원장님이 하던 설명회 갔었는데 YG 원장님을 모셔서 설명회 언제 하시는지 얘기하다. 지금도 이렇게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11월 1일 날 토요일 날 설명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가서 또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과학은 수학만큼 어머니들이 모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그래도 단원, 나 공부했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느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과학은 정말 저희 때 했던 과학하고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대 나오신 아버님들은 이제 화원, 하투, 뭐, 물원 이런 거 보면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어머님들은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가서 좀 들으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시고요. 오늘, 저는 설명회가 길어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도 끝나면은 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 송유정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송유정 선생님은 또 오셔서 얘기하시면 저래서 송유정 선생님이 매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어떤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잘 맞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면서 과학 설명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정보 전달이에요. 선행 꼭 필요합니다. 선행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봤던 모습들이 다가 아니다. 정확하게 보고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냥 배제 보내세요. 거기서 뭉쳐갖고 다니는 게 훨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 가끔 얘기했지만 입학할 때를 쳐다보면 한영고든 광문고든 배제고든 잘하는 아이들 비교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1년 지나고 1년 지나잖아요. 확연하게 차이 나요. 정말 벼룩처럼 거기만 뛰는 친구와 그냥 무한 경쟁하듯이 막 달려가는 친구들은 내신의 불리함은 있어도 수능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수학이랑 과학이 좀 되어 있다라면 국어 공부 시키세요. 국어 공부 시키셔야 됩니다. 국어는 수능에서 지금 뭐라고 하죠? 차이를 나게 하는 게 국어 수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등급제니까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 정말 한번 좀 알아보시고, 보라쌤 왜 유명하지? 유명한 분한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학생들에게 유명해진 거는 좀 지독해요. 독합니다. 그게 또 아이들한테 독하게만 한다고 해서 할 건 아닌데, 하여튼 유쾌하게 독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서 그런 건데, 한번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대로 인정이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못하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너 이거는 좀 안 되니까 권유를 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잘하는 친구들은 잘 따라와요. 근데 대부분의 못하는 친구들 2등급 하위권부터 4등급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강의가 아무리 좋든 뭘 설명을 잘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가서 선생님하고 한마디 하고 나 뭐 달라졌는데? 야, 너 머리 잘랐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런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표현이 공부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학생들하고 그렇게 많은 수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생김새도 이렇고, 배제고 아이들 뭐 이렇게 남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1년 가르치면 성비가 9대1? 남학생 9, 여학생 1?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여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끔 보다가 머리 자르고 보면 확연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머리 왜 잘랐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던져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네라는 걸 좀 얘기해줘도 관심을 좀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이고 어느 단원을 숙제를 안 했고 뭐를 했고 이것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아이들 깜짝 놀라요입니다. 그냥 다 안 했는 걸로 아는 게 아니구나. 아, 너 뭐 안 했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런 것들까지도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모토가 관심이에요. 우리 아이 왔을 때 하다못해 우리 학원 예비고1, 고1은 이 아이가 나타나면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한 3, 4명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야 안녕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지 안녕 이렇게 말해주는 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아직 하지 않는 뭐 구주입이든 청원함이든 다 담임 책임제라고 하죠. 담임이 결정되면 그분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담임은 있습니다. 담임은 있는데 담임 선생님 말고도 부담임격으로 2분이 더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3반에 3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일타수학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이 학원 가면 뭐 하지? 수업은 잘 듣고 오나? 가서 공부는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안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숙제 잘해왔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많아요. 저도 숙제 검사를 오늘 또 한 2-3시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려면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선생님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같은 팀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저희 수업 때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어때요? 선생님 수업 때도 괜찮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교우관계 좀 어때 보여요? 학교 가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문자하면 아이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체 문자 나가는 건 약간 스팸식이잖아요. 어머님들도 뭐 오늘 솔직히 저희 학원에서 몇 통의 문자가 갔겠죠.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갔을 텐데 처음에는 관심 있게 보겠지만 나중에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적 문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때요? 뭐 이렇게 계속 유심히 보나요? 응? 그러나 보내? 하고 넘어가는 경향 많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도 단어 시험 보면 이제 단어 점수 나오잖아요. 와이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더니 이제는 의뢰?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가는 문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A야, 너 오늘은 그래도 좀 과제를 해와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볼 때 이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이에 맞춰서 한다면 저는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자체를 담임 부담임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겪었던 그런 느낌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일단 겨울방학 커리큘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11월, 12월 1차 개강이라고 할 때는 공통수학 2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집요하게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가르쳐 줄 계획이고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실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행 수업으로는 대수, 확률 통계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반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공통수학 1, 2가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수업을 좀 준비를 해볼 것 같고요. 겨울방학 때는 공통수학 1. 아,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실전 수학을 좀 진행하게 되고 선행 과목으로는 저렇게 좀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저희 시간표가 보시기가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선생님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세 분이에요. 한 반만 쳐다봐도 제 이름 있죠? 종범쌤이 있고 지혜쌤이 있고 그리고 또 종범쌤 저랑 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선행도 진행하게 되는데 한 반에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헷갈리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한 그런 내용들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서 한 아이에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배제고로 진학이 되면 29일부터는 그 배제고반은 일단은 저만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배제고반은. 하지만 일반 고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거고 3월 프로그램도 학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이 프로그램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제고만 조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일단 그 아이들 또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같이 또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표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학원 측에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은 방학이 아닙니다. 윈터스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훈련장입니다. 동계훈련이에요. 공부 체력 만들어야 돼요. 일반고 가는 친구들 중에 공부 체력이 너무 없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학원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침 9시가 되면은 저희들 와 있을 거예요. 일단 1월 11일부터는 무조건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가 12월 30일쯤 방학인데 10일간 놀리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시작해보자. 저라도 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1월 달 들어가면 바로 시작이 될 거라고 여기서 공언하겠습니다. 여하튼 아침 9시부터 12시에는 꼭 수학 공부 아니어도 됩니다. 숙제 다 됐고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래도 돼요. 관리가 있는 것과 없는 거 다르고요. 아이들 스터디 카페 왜 가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눈 뜨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맞벌이 하시면은 꼭 보내주시고 이렇게 야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라고 얘기하시면 그래도 아이들 움직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업무잖아요. 일이니까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겠고 1시부터 5시는 선행 수업들을 깔 거예요. 1시부터 5시는 선행 수업을 깔게 될 거고 동계훈련이라고 하는 아침 자습과 선행 수업이 이어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어지겠죠. 근데 정규 수업하고 같이 이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 하루 종일 듣고 와라. 애들 머리에서 쥐나요. 그리고 그 정도의 체력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계훈련하고 점심 먹고 한 타임 듣고 다른 학원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분위기 전환은 시켜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동계훈련입니다. 진짜 훈련입니다. 어머님들 훈련시키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셔야지 아이들 학교에 가서도 버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어머님들한테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학부모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벌써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중2병도 끝난 우리 친구들인데 관계회복이 되어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아직도 좀 엇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은 방향에서 이야기하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대화를 하시고 하는 분들도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는 정확한 지시, 그럴 때 눈을 딱 쳐다보고 너 이거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단호하게. 아닌 다른 이야기들은 같은 방향에서 이야기하래요. 식탁에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아서
요즘 어때? 뭐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같은 방향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배제고 때도 설명했는데 이번 중3 이맘때쯤 되면 11월이 되면 아이들한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넘쳐나요. 시간.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쯤 되면 어머님들이 여행 계획을 잡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안 가면 언제 가겠어. 미국도 한번 가볼까? 뭐 유럽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유럽 가기 힘들어진다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안 가셨으면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경험을 시켜줄 나이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 잘 모아놓으셨다가 대학 들어갈 때 갔다 오라고, 배낭여행 갔다 오라고 주시는 게 훨씬 그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가 되면은 저희들 프로그램상 한 타임 4시간이면 한 단원이 끝나요. 이런 게 한 단원씩 끝납니다. 한 단원씩 끝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빠졌다가 나타나면 다 힘들죠. 보강도 합니다.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계획을 가지셨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좀 참아주셨다가 좋은 결과를 갖고 즐겁게 여행을 가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선생님들 좀 소개시켜드린다고 했죠? 저희 1타 9일 강사진을 좀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잠깐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와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면은 저 사진이 맞을까?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저부터도. 일단 안쪽으로 오세요. 보시면은 저희 최지혜 선생님이 오늘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GSM은 보시기에도 저랑 좀 비슷할 나이 들어 보이실까요? 여하튼 GSM하고 저하고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아이들 좀 끌고 갈 거라면 형아 누나처럼 아니면 오빠 언니처럼 저희 아이들을 좀 끌고 가실 젊어 보이시죠? 젊습니다. 보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젊으세요. 에너지틱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중범쌤. 안녕하세요. 1타 수학에서 고2를 맡아서 가르칠 김종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진경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경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수업 스타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연계 당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애들은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걸 알면 집에서 독학하겠죠. 저한테 안 오고. 그래서 수업할 때 내신에서 필요한 부분 혹은 이건 수능 볼 때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가이드라인 제시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반드시 강조해서 체크해주는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애들한테도 똑같고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수시로 대학 가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능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저는 수업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내신에서만 뭔가 거기에만 좀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수학 전반적인 좀 능력치를 키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성향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택시비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버스 끊기기 전에 집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3 다 중3 어머님들이 시니까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약간 나고된 친구들인데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지금 거의 한 반년 조금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금 남아있던 친구들이 제가 오기 전에는 하루에 뭐 한 3시간 수업하고 집 가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뭐 숙제도 당연히 안 해오고. 근데 이제 안 해오면 이제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나가 떨어지니까 좀 차등을 두고 점점 이제 저는 항상 같이 남거든요. 남아서 이제 좀 관리 좀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숙제도 안 해오던 애들이 지금은 토요일에 저랑 남아서 하루 7시간씩 안 쉬고 공부하다 가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고등부를 크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랑 수업 안 하면 할 생각 없다 해가지고 뭐 계속 한다 약간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몇 년간 가르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3일장 포기하고 뭐 응급실 한번 가더라도 시험기간 내내 잠 안 자고 애들 세 문제 더 맞출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제가 안 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런 걸 결국 하다 보면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7시간씩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계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공부 체력이에요. 체력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연습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1타 수학은 예비고일 프로그램을 저희들 같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에너지틱 하시죠? 같이 좀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관심 갖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학년 수학 선생님들이세요. 뭐 각 학교 저희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뭐 오빠든 형이든 있으시면 한번 문의해 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면, 아까 전에 그랬죠. 과학 너무 중요하다고요. 과학에 대한 설명을 오늘 송유정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송유정 선생님 모시기 전에 잠깐 팀장님이 전달하실 얘기 있으시니까요. 잠깐이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